여러분, 남자는 이런 말에 미칩니다. 남자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식의 유튜브 컨텐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솔직히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심리학적으로 되게 유용한 내용도 많더라고요. 특히나 예전에 상대에게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이나 다시는 연애에서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류의 컨텐츠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조건과 이익을 사랑하는 걸까요? 모든 연애 컨텐츠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연애 컨텐츠를 볼수록 저는 사랑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을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너보다 덜 좋아할 거야. 나는 절대로 너한테 매달리지 않을 거야. 난 너한테 절대 쉽게 보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방어막을 강화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연애할 때 당연히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애 기술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고 그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과 지침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남자는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런 컨텐츠가 인기가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문제가 그 기술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생긴다고 봐요. 연애 스킬을 많이 배우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이기려고만 하면 언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기 전에 그 유튜버가 말한 사랑의 기준 혹은 내가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감시하게 되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주지? 영상 보면 다른 여자들은 다 이 정도 대접받고 살던데 진짜 나를 사랑하면 이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배운 심리학적 기술이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스킬로 변주하게 된다면 나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는 게 돼요. 저는 연애 컨텐츠가 특히나 여성에게 유해한 이유가 남자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자의 언어는 권력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점점 그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으셨다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건 오히려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일이에요. 관계에서 권력을 쥐고 싶어서 상대를 복종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되거든요. 물론 연애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원하는 걸 말하는 일은 필요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여자가 모든 걸 다 참고 원하는 거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해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여자가 해야 할 일은 복종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종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가 있거나 혹은 추후에 만나고 싶은 상대를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특히나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날 작정이라면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사랑을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어머니는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철학자 나딩스가 말한 배려와 관계의 원형으로 제시한 어머니상을 따르는 거예요. 나딩스가 말하길 어머니는 단순히 헌신하고 희생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훈육을 하면서 늘 대상을 정복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좋은 어머니는 타인의 입장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상호 유대를 형성하는 능동적인 돌봄이 가능한 존재. 이게 이상적인 어머니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말이. 제가 쉽게 이해를 한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엄마들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막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얘가 나한테 실망할까? 아니면 내가 좀 쉬워 보일까?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하시죠. 오히려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제대로 잡아주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충분히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면서 그 상대에게 진심으로 공감과 소통을 해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아이를 조종하고 무조건 감싸고만 돌거나 아니면 계속 비난만 한다면 그 아이는 엄마에게서 억압된 자아를
이 사회로 삐뚤어지게 표출을 하거나 아예 부모와 소통 자체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남자는 아이와 똑같다, 남자는 아이처럼 다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그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이처럼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를 충분히 지켜 세워줘서 자발적으로 그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라는 맥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남자에게 정말 사랑을 받는 여자들은 이런 것들까지 플러스해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자를 절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계속 잔소리 해봤자 어차피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뭐 사소한 설거지 해라 이런 것부터 미래에 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바람이 아무리 있어도 그에게 절대 말로 내비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게 이상적인 어머니상이라고 보아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맞춰주라는 소리는 아니죠. 두 번째로 내 기준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다 받아주지 말고 대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평일에 연락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내 상대가 연락 텀이 너무 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내 입으로 그런 연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연락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면 무조건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로 연락 씹었으니까 화난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남자와 도무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이상적인 어머니상이 공감과 소통을 굉장히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나는 연락에서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연락텀이 너무 길어서 나 좀 속상했어. 나 너가 너무 걱정됐고 보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솔직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고치지 말고 쿨하게 떠나세요. 그럴 용기까지 있어야 진심으로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 관계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어요. 제가 영상 초입에서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그 사람을 통해 얻을 이익을 사랑하는 건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랑은 정말 진심으로 한다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서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더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남자를 이기지 않고도 사랑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너무 뻔한 말처럼 들려서 막 자극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원래 자극적이지 않고 재미없고 그런 게 클래식이고 진리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기를 바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절대 아무 남자에게나 어머니처럼 순수하게 헌신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한 이 모든 말의 전제는 그 상대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죠. 근데 저는 최소 조건으로 이 5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로는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 두 번째로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 다섯 번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5가지가 있다면 좋다고 봐요. 만약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머니고 뭐고 그냥 빠르게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하지만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나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면 저는 여러분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로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도 사랑을 받으려면 자신을 사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조건이 따로 있구나 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조건의 첫 번째는 사랑할 사람과 멀어져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것.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사람 5가지 기준을 저의 것을 빌려서 생각을 해봐도 되고 여러분만의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정말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관계가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두 번째,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고 나 역시나 그를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관계에서 우위를 따질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 방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사람마다 사랑의 형태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파인다이닝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 이거는 개개인의 취향 차이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사랑이고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돈을 아끼는 거고, 이런 기준들은 그냥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랑은 원래가 무장해제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조금 더 표현하면 좀 지는 것 같고, 먼저 다가가면 왠지 버려질 것 같고, 다정하게 말하면 쉽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은 사람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받는 사랑과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랑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얘가 날 사랑하는 건가 안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그 사랑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연애를 하면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죠. 뭐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전부 계산식으로 바꾸면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관계에서 여자가 해야 할 아름다운 역할 중 하나는 상대를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이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말이에요. 무조건 여자가 좋은 남자만 만났으면 참고 희생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아무 남자에게나 헌신하지 않아요. 나의 사랑이 귀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냥 자신의 안목을 믿으면 돼요. 뭔가 사랑을 하면서 계속 저울질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내가 공주 대접받고 싶은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걸까? 불편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왜냐면 상대가 자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얻어내려 한다는 느낌을 풍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진실된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먼저 진실된 사랑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간절해 보이잖아요. 간절해 보이면 매력이 없거든요. 당연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 상대를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여성에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남자가 일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는 그냥 예쁘고 뭐 말 잘하고 밀당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은 채로 깊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니상의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 개발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외모 정병 걸리라고 막 관리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첫째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인재 포용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진짜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뭐 운도 필요하고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강의 같은 시장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애 스킬, 뭐 대화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게 당연히 서로서로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로는 좋지만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본질은 언제나 좀 알기 귀찮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에서 있어 본질은 어떤 책을 읽어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거든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거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결국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법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 두 번째는 상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빨리 뛰어나올 추진력을 갖는 것. 세 번째는 좋은 사람 앞에서는 머리 굴리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여자는 막 애써서 경쟁을 하면서 사랑을 얻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그릇을 넓히고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순수하게 사랑을 하세요. 남들이 다 한다고 상대에게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명령하고 남자를 나에게 복종시키는 관계를 만들면 우리는 여성 에너지가 아니라 남성 에너지를 끌어와서
남자는 나를 남자로 볼 거예요. 여자는 사랑을 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는 하루 보내요. 안녕.